제이는 단일한 경험을 이것과 똑같은 과거와 미래의 다른 많은 경험과 이어준다. 이 연결 덕분에 그 경험은 과거로 또 미래로 확장되는 전통의 일부분이 되고,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대부분의 제의는 종교에서 비롯됐다. 유대교에서는 남자들이 야물컬을 쓰고, 이슬람에서는 사람들이 구슬을 세고, 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키스를 한다. 그렇다. 이 모든 제의는 특정한 절차와 묘사가 덧붙여진 행동이다. 모두가 다 사람들을 과거에 있었던 행동 및 본인의 역사와 연결해 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의들이 의미의 추가적인 내용을 실어 나르는 상징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의와 연결되면 무엇이든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게 기도든 혹은 와인 한 잔이든 간에 말이다. 즐거움은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험에서, 그리고 동시에 자기 머릿속에 기억된 경험에서 비롯됨을 명심해야 한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제의도 소비 경험의 질을 높여주는데, 제의는 과거 경험과의 연결성을 확장하고 특정한 의미의 감각을 생성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늘려준다. 이 과정에서 제의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진다. 예컨대 생선초밥 한 개나 와인 한 잔은 이를 소비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나 절차에 힘입어 보다 비싼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캐슬린 보즈, 야진 왕, 프란체스카 지노, 그리고 마이클 노튼이 제의를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이들은 제의가 즐거움, 기쁨, 가치,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대가로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초콜릿 바를 하나씩 주고 먹게 했는데,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는 그것을 곧바로 먹게 하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매우 특이한 어떤 절차로 포장을 뜯은 뒤에 먹게 했다. 즉, 그 후자 집단은 소비를 하기 전에 제의를 거친 셈이다. 거창한 의미가 있는 제의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제의는 제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하나 더 했는데, 이번에는 재료가 초콜릿바가 아닌 당근이었다.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당근을 먹으라고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자기 손을 톡톡 두드린 뒤에 심호흡을 몇 차례 한 다음 눈을 감고 잠깐 동안 있다가 당근을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제의 과정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추가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물론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학문적인 차원에서 말이다. 이 연구자들은 일종의 제의 절차를 거친 피실험자들이 초콜릿 바든 당근이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더 맛있게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의는 경험과 즐거움을 증가시켰다. 경험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는 경우에서나 실제 경험에서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즐거움이 증가된다는 것은 확실히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그렇다. 이 연구자들이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마음 상태를 시험했을 때 제의 절차를 거친 피실험자들이 보다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나서며, 또 그렇게 먹은 것이 보다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상한 동작으로 대상을 톡톡 두드리거나 특이한 호흡을 하는 것 외에도 제의는 많다. 거의 모든 유형의 경험과 행동이 다 제의에 포함될 수 있다. 건배 제의하기, 악수하기, 기도하기, 혹은 오레오 쿠키 한쪽을 분리해서 안쪽 면에 붙은 크림 핥기처럼 수많은 제의가 우리 대상에 보다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즉 그 덕분에 우리는 그 경험이나 그 음식 혹은 그 소비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된다. 소비 과정에서 수행하는 제의는 그 소비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그 대상을 보다 많이 소유하고 그것은 보다 큰 투자가 되어 우리 삶과 경험 속에 더 긴밀하게 얽혀둔다. 어떤 행동에 익숙해져서 그 행동을 제의 절차로 삼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가치가 추가된다. 제의는 음식을 보다 맛있게 만들며 이를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또 인생을 보다 멋지게 만들어준다. 경험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제의는 소비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소비에 보다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해서 소비의 즐거움을 한껏 높여준다. 그러나 제의에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행동과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 단어를 능가한다. 이 과정 속에서 제의는 거의 모든 경험에 담긴 즐거움의 수준을 높여준다. 우리는 와인 한 잔을 그냥 마셔버릴 수도 있지만 제의를 거치면서 마시면 그러지 않을 때보다 와인 마시는 순간의 즐거움을 강화할 수 있다. 동일한 와인 2잔을 마신다고 치자. 그런데 한 잔은 커피 머그잔에 담아서 마시고 다른 한 잔은 멋진 크리스탈 와인잔에 담아서 멋진 조명 아래에서 몇 차례 빙빙 돌려서 한 모금 입에 넣고 입속에 천천히 굴리면서 음미한다면 셰릴의 남편 릭은 둘 중 어느 쪽이 더 맛있다고 평가할까? 어느 쪽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할까? 다시 말하지만 와인병이나 그 안에 든 와인은 동일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만 보자면 머그잔의 와인이나 와인잔의 와인이나 동일하며 따라서 이 둘의 가치 역시 동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제의를 거치는 와인의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의 소비 행동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에는 한층 더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지금 비행기가 입속으로 착륙하고 있습니다. 제의와 언어가 소비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에게 으깬 완두콩을 숟가락으로 먹여보기 바란다. 이번에는 똑같은 동작을 하되 아기에게 숟가락이 비행기이고 이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시도한다고 말해보라. 숟가락이 비행기처럼 허공을 가로질러 아이의 입으로 향하게 하라. 입으로는 프로펠러 소리를 내라. 부다다다다. 이런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지만 아무리 까다로운 아이라도 숟가락으로 완두콩을 먹는 것보다 작은 비행기를 먹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어른이라고 다를까? 어른이라도 음식을 두고 어떤 쇼를 벌이면 그것을 먹을지 혹은 얼마나 많이 먹을지가 달라진다. 숯불구이 식당이나 에거사 크리스티의 미스터리 소설에서처럼 범인을 찾아내는 콘셉트의 테마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을 때와 드라마를 정신없이 보며 자기 얼굴에 난 구멍으로 자기가 뭘 우겨넣고 있는지 모를 때를 비교해보면 잘 알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자기가 투자한 것이 충분히 가치 있을 거라고, 멋진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곧바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곧 비행기를 먹어치울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 만일 이런 것들이 언어와 제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라면 우리는 의심을 거둘 것이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사람들은 경험하고 싶은 것을 경험한다. 제의와 소비 언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어떤 대상이든 실제 그 대상이 지닌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기게 한다. 제의와 소비 언어가 부리는 마법은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사는 경험을 결혼,
직업, 그리고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처럼 커다란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으로 바꿔놓는다.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하는 까닭. 비니 델 레이는 멋지게 사는 걸 좋아한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수지 맞는 거래, 재미있는 여흥. 그는 자기가 이 모든 멋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늘 유행의 최첨단에 있다. 만일 어떤 것이 최고라는 평판이 얻으면 그는 그걸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는 여기저기 자랑한다. 썩 좋은 명성이 없는 것에는 아예 손도 대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열등한 제품이나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철저하게 지킬 정도로는 여유가 있다. 그는 아르마니 정장을 입는다. 최고의 옷이고 착용감이 좋다. 보기에도 좋고. 아르마니는 그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준다. 오늘 그는 새로 구입한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다. 이 자동차는 세계 최고이다. 배기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 속도감도 최고이고 다들 부러워하는 눈으로 이 자동차를 바라본다. 비니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꼭 새 자동차, 그것도 사치스러운 자동차를 빌린다. 그는 테슬라 모델 S를 소개하는 모든 기사를 다 읽은 다음 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나 그가 이 자동차를 사기로 결심한 건 시승 때문이었다. 힘이며 핸들링이며 통제감 등 시승 전에 그토록 많이 읽었던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꿈꿨던 모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차야말로 자신을 위해서 제작된 차라고 생각했다. 비니는 자기가 벨리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벨리의 어느 지역, 전체 벨리를 통틀어서 그렇다고 믿지만 오늘 그는 리처드 본 스트롱을 상대로 거래 협상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이 성공으로 거둔 명성은 비니의 명성보다 한 단계 높다. 비니는 평소에 시원시원하고 차분하며 침착하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다. 그래서 그는 맨 처음 보이는 편의점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세운다. 편의점에서 그는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을 찾지만 편의점 직원은 그 약이 없다고 한다. 그 대신에 이걸 드셔보세요. 해피팜스 아세타미노펜입니다. 타이레놀과 똑같은 거지만 가격은 훨씬 쌉니다. 뭐라고요? 장난하십니까? 그런 싸구려 약은 권하지 마세요. 그건 약효가 전혀 없을 겁니다. 타이레놀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시 자동차에 올라탄 비니는 3-4km 더 가서 다른 편의점을 발견하고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을 산 뒤에 3달러짜리 비타민 음료수와 함께 그 약을 삼켰다. 비니는 본 스트롱을 만나기로 한 고급 호텔로 차를 몰고 들어간다. 본 스트롱은 협상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빌리는 것으로 악명 높다. 비니의 두통이 다시 시작된다. 마구 욱신거리고 그는 머리를 문지르면서 개방된 주차장을 지나 호텔 정문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발레 파킹맨에게 넘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테슬라 모델 S는 동급 차종 가운데서도 최고이고 마치 꿈의 로켓선처럼 작동하며 게다가 지구 환경까지도 지켜준다고 일러준다. 엘리베이터에서 비니는 조수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본 스트롱이 집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그의 동업자인 글로리아 마쉬가 대신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비니는 심호흡을 한 차례 하고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을 편안하게 빼고
실크 정장을 손으로 문지른다. 어쩐지 두통이 가라앉는 것 같다. 글로리아와 마주한 비니는 그녀가 본 스트롱만큼 막무가내가 아님을 알고는 편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제안을 진지하게 듣는다. 그녀가 거칠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님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본 스트롱을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협상에 관한 한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글로리아가 자기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타결을 본 계약 조건은 본 스트롱을 상대로 이끌어내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비니는 그 결과에 만족하고 기분이 좋다. 그는 협상장을 떠나면서 조수에게 최고의 와인을 준비해 놓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테슬라 S 모델에 타고 계약 성사를 축하하러 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비니의 이야기는 기대치가 가치 판단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지 보여준다. 비니는 자기 자동차가 다른 어떤 자동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낫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했기에 이 자동차를 사면서 기대치가 적은 자동차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그는 또 동일한 성분이라도 무명 브랜드인 두통약보다 타이레놀이 그의 두통을 보다 빠르게 잠재울 것이라고 기대했기에 굳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타이레놀을 샀다. 그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기대했기에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주식시장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면 기대치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애플 같은 기업이 한 분기에 70카질리언 달러를 벌었는데 만일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이 80카질리언 달러를 벌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면 애플의 수익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주가는 내려간다. 그러므로 애플은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성과를 낸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함정이 하나 있다.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애초에 주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80카질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애플의 가치를 한층 높게 설정했다. 이런 일은 인간의 뇌가 경험을 평가할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주가와 매우 비슷하게 사람들의 평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애널리스트인 스스로가 설정한 기대치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정말 멋지리라고 기대한다면 그는 그것의 가치를 그것이 별로일이라고 기대할 때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똑같은 와인이라도 깨진 머그잔에 담긴 와인보다는 멋진 크리스털 잔에 담긴 와인이 더 맛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 그런 기대에 맞게 가격도 더 비싸게 지불할 것이다. 기꺼이 와인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뭔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수행한다. 세상에 미래는 불확실하다.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설령 전반적인 계획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 예측하지 못한 온갖 자질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출근길 전철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다거나 창립 기념일 케이크 한 조각을 실수로 바지에 떨어뜨린다거나 혹은 문서 출력 재본실에서 이곳 근무자인 마비스와 자기 사이에 예상치 않게 성적 긴장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간극을 메우려고 인간의 뇌는 열심히 일한다. 인간은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에 있을 경험의 상세한 사항을 예상한다. 이것이 바로 기대치가 하는 일이다. 기대치는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흑백 이미지에서 채색을 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엘리자베스 던과 마이클 노트는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서 독자들에게 토성의 고리에서 유니콘을 타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경이롭고 불가능한 활동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은 인간이 발휘하는 마법에 기여하며 상상을 통해 거의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증명한다.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군데군데 크고 작은 금이 가 있고 틈이 벌어져 있는 표면으로 인식해라. 그런데 그 균열의 간극은 기대치라는 끈적끈적한 액체로 메워질 수 있다. 인간 정신이 기대치를 이용해서 미래의 전망을 완성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정신은 경이롭다. 그러므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리얼리티 시리즈인 뉴욕시티의 실제 주부들 따위로 정신을 찔러댄다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위대한 기대치. 기대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대에 걸친 경험의 가치를 바꿔놓는다. 두 개의 시간대란 구매 대상을 경험하기 전인 기대 시간대와 경험이 진행되는 경험 시간대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대치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각기 중요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기대치는 어떤 경험을 기대할 때 즐거움을 제공하며 그런 다음에는 그 경험 자체를 바꿔놓는다. 첫째, 휴가 여행을 기대하는 동안 사람들은 계획을 짜면서 즐거운 시간과 맛있는 열대 음료와 모래 해변을 상상한다. 이처럼 자신의 기대 속에서 즐거움을 추가로 즐긴다. 그러나 기대치의 두 번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기대치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가 자기 주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다. 한 주 동안의 휴가 여행은 고양된 기대치 덕분에 한층 더 즐겁고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사전에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들이고 또 멋진 순간을 보다 충실하게 즐긴다. 기대치 때문에 바뀌는 것은 정신뿐만이 아니다. 육체 역시 바뀐다. 그렇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는 생리 상태도 바뀐다. 이와 관련된 고전적인 사례가 파블로프의 개이다. 정신적으로 먹을 것을 기대할 때 이 개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을 흘린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그 어떤 것의 실체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 준비는 경험의 실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다. 놀라워라. 잠깐만, 뭐라고? 기대치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돈과 관련된 여러 심리적 효과와 다르게 기대치는 본인이 인지하는 가치만이 아니라 그 경험의 실제 가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특이한 심리적 특성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소개하며 3장에서 이 주제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기대는 대상을 한결 위대하게 만든다. 기대 시간대에는 기대치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구매에 가치를 보태거나 혹은 뺀다. 만일 긍정적인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준비한다. 이때 우리는 기대에 찬 미소를 띠거나 엔돌핀을 분비하거나 혹은 주변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인 기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부정적인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신체가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 긴장을 하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신발만 뚫어져라 바라보거나 혹은 주변에서 전개될 그 참혹한 일에 대비한다. 만일 누군가 즐거운 휴가 여행을 기대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 즐거움은 그가 휴가 여행 갔을 때의 경험을 한층 높은 가치 수준으로 끌어올려 준다. 만일 누군가 해변에 누워서 맛있는 칵테일을 마시는 달콤한 기대를 한 달 동안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기대치의 즐거움을 한 달 뒤에 실제 경험에 보태면 그 기대치가 휴가 여행의 전체적인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준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단 한 주의 휴가 여행을 구매했음에도 5주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이다. 아마 비슷하게 낮은 기대치는 어떤 경험의 즐거움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누군가 한 주 뒤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치료를 받기 전까지 날마다 끔찍한 상상과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역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전혀 즐겁지 않은 실제 치료의 고통에 대해서 끔찍한 상상의 고통까지 함께 경험하게 된다. 당신도 드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풍부한 묘사와 제의가 소비 경험을 고양시킨다는 설명은 앞에서도 했다. 기대치도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높아진 기대치는 경험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 내용을 바꿔놓는다. 기대치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치 단서로 기능한다. 기대치는 구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꿔놓는 게 아니지만 기대치는 우리가 구매한 것에 대해 뇌가 인식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경험의 내용이나 가치를 바꿔놓는다.